안녕하세요. 10번째 천간 개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문 읽으면서 개수를 조금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적천수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수 지약, 달어 천진, 등용 이운, 공화 사신, 불수화토, 불론 경신, 한무 견화, 화상 사진. 첫 번째 줄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개수 지약, 개수는 지극히 약하다 라고 뜻을 새길 수 있겠죠. 두 번째 구절은 달어 천진인데요. 그러니까 천진에 이른다, 달한다 라고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장을 이어보면요, 개수는 지극히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하늘 나루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임수 공부할 때 임수의 첫 구절은 임수통하였죠. 임수는 큰 강에 이어져 있다. 그런데 개수는 지금 개수지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약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루에 능히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임수와 달리 약하기 때문에 분해되고 하늘의 병화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간 개수는 마침내 하늘나루 천진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 달어 천진이 상승한다는 의미이고요.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은 개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줄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등용이운 공화사신. 등용이운, 용을 얻어 운행하기 시작하면 이라고 뜻을 새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용은 이제 진월, 진월을 뜻하는 거죠. 진월은 청명과 고구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4월 5일 식목일 요 무렵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인데 요때가 가장 식물들이 잘 자라고 땅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생명력을 얻어서 밖으로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 등용 이유는 그래서 용을 얻어서 진월이 되어서 운행하기 시작하면 이라는 정도로 뜻을 새길 수 있겠고요. 공화사시는요, 화자는 될 화자인데요. 우리 흔히 민주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화가 되었다, 뭐가 된다 이런 뜻이죠. 공화는 공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신비롭다라고 뜻을 새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자인데요. 이 사자를 이 문장에서는 좀 강조하는 뜻으로 정도 해석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용을 얻어 운행을 하기 시작하면 공을 이룸이 이렇게 신비롭다, 이토록 신비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그 진월에 이르면 양기가 막 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개수도 상승을 시작하고 땅속의 생물들도 마구 이제 우물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신비로운 생명의 역동적인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신비롭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줄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불수화토 불론경신. 이 구절은 종격에 대한 얘기라고 흔히들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불수화토, 화토를 근심하지 않고 경신을 논하지 않는다 라고 직역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뜻은 화토, 그러니까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재와 관살이겠죠. 그래서 화토가 아무리 왕성하여도 근심하지 않는다. 왜냐? 종하면 되니까, 따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화를 따라가면 종제가 되고,
토를 따라가면 종살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흔히 종제나 종사를 할 경우에 인성이 있으면 제대로 종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다음 문장에서 경신을 논하지 않는다고 말하므로 이 문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개수는 경신금, 즉 인성이 있어도 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개수는 화와 토가 아무리 왕성해도 근심하지 않고 설사 경신금, 즉 인성이 있어 도와주더라도 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지 않는다, 즉 종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의견에 따르면요, 경신, 인성으로는 방신할 수 없지만, 인성으로는 이렇게 어떤 개수가 큰 힘을 얻을 수 없지만, 뭐 겁재인 임수, 그리고 뿌리인 뭐 해, 자를 보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즉 경신이 있고 임이나 해자가 있다면 종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 읽고 해석해 볼까요? 한무견화 화상사진. 무토와 합하고 화를 보면 변화된 모습이 참으로 진실되다 라고 직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은 합격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토하고 개수가 만나면 무게합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토와 합한 다음에 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 화를 보면, 즉 병이나 정화를 보면, 그러니까 무토하고 개수하고 합도했고 천간에 병정화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변화된 모양이 참으로 진실되다, 진실로 변화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줄은 종격, 네 번째 줄은 합격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종격이나 합격에 대한 부분이 적천수 공부하면서 늘 고민거리인데요. 명백하게 이제 개수의 경우에는 지극히 약하기 때문에 종이나 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조건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개수지약 달어천진 등용이운 공화사신 불수화토 불론경신 한무견화 화상사진. 개수는 지극히 약하여 하늘나루에 이를 수 있으며 용을 얻어 운행하기 시작하면 공을 이루는 모습이 이토록 신비롭다. 화토가 왕한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경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종격 여부를 논하지 않는다. 무토를 합하고 화를 보면 변화되어 만들어진 모습, 상이 진실로 이토록 진실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목에서 시작해서 지금 개수 원문까지 읽어봤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싶겠다는 마음에서 읽고 해석해 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개수 원문 읽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요 10간 공부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새로운 어떤 면모로 구독자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지금 일단 생각에는 좀 실용적인 부분을 통해서 만나 뵙고 싶은데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